안녕하세요.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일시보호소에 근무하고 있는 김현승이라고 합니다. 종원쌤은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센터에 오는 그런 남자 청소년들을 전담 역할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긴급구조라든지 혹은 뭐 위기 청소년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승쌤은 이거 아들 성교육인데 어쩌다가 여기 이렇게 초대돼서 패널로 오게 됐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런 성심리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성 경험과 관련된 논문을 좀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위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성과 관련된 주제로 그런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언겹결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요즘 제일 부모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죠. 그 누구보다도 성교육이 필요한 아들의 성교육을 위한 그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두 전문가님의 의견을 저희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OX 퀴즈를 할 거예요. O면 동그라미, X면 밑으로 X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분의 생각엔 아들의 성교육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오시네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왜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언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하면서부터 점점 자신의 이제 관심사가 신체에 많이 머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아빠 왜 나는 어디서 왔어? 나 어떻게 태어났어? 이제 이런 걸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엄마랑 목욕하거나 아빠랑 목욕할 때 엄마와 아빠의 몸이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하고 나와 또 다르다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한참 왕성하게 생길 때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아이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시기보다는 저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마 아빠가 이제 계시고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뭔가 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내가 교육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아이들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빠 뭐 내 몸이 왜 이렇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뭔가 서로 상호 존중하고 그다음 뭐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먼저 구성이 되어야 아이들도 그런 부분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대화 속에서 분명히 아이들의 눈높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성교육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서 좀 여러 가지 놀이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그런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밌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 좋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선생님 말씀에 조금 더 이제 더 말씀 좀 얹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 환경 얘기하셨는데 그 분위기 아이가 자연스럽게 내가 궁금한 거를 엄마와 아빠한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사실 성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했었던 거는 아빠 내 몸이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시기가 언제지? 저는 이제 또 여자다 보니까 여자한테는 딱 그런 시기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초격을 한다든지 이러면. 남자한테도 딱 그런 시기가 있나요? 그럼요. 남자들은 이제 정말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굉장히 대화도 잘 되고 이랬을 때 아빠 나 몽정해요. 뭐가 이제 몽정이라는 단어도 모를 수도 있죠. 뭐 고추에서 약간 그런 게 나와요. 이상한 게 나와요. 아니면 아침에 자꾸 고추가 아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실 부모님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아이가 그 질문하는 부분에서 야, 너 그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빨리 밥 먹고 학교 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유치원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기까지가 굉장히 사실 어렵잖아요. 아이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테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면서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사실 뭐 좋죠. 근데 저는 아무튼 남자의 일생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아이가 왜 이제 이렇게 목욕 같은 걸 하면은 나는 이제 이제 성기가 외부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아빠는 있는데 엄마는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있는데 엄마는 없는 거지? 왜 엄마의 가슴은 있고 왜 아빠는 가슴이 없는 거지? 이제 그런 차이를 이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갔을 때도 여자친구들은 없는데 나는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다름에서 오는 궁금증.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게 쉬쉬하기보다는 이게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너의 것이 소중한 것만큼 상대방의 친구의 것도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그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 몸의 주체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들의 어떤 자기결정권을 굉장히 존중해주지 않으면 사실 성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스킨십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아이들이 거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몸 만지는 거 굉장히 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럼 물어봐야죠. 스킨십 할 때도 내가 너 한 번 안아줘도 괜찮겠니? 괜찮아요. 그럼 안아주고. 사실 그렇게 이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아이가 존중을 받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내 몸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몸은 상대방 그 친구의 것이라는 게 이제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아이도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존중과 배려라는 게 사실 나오게 되는데 요즘에 보면 그 성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까지는 그 성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점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 아이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느냐 그런 게 굉장히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부모님들 대부분 보면.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 성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내 몸이니까 그리고 타인의 몸도 소중하게 그 타인의 것이니까 내가 이제 그만큼 내 몸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친구의 몸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배우느냐? 부모님에게 사실 배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끼리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든다라고 하면 아이들도 또한 저렇게 막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뭐 유치원이라든지 혹은 학교에서라든지 기타 이제 외부에서 내 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네. 그거부터가 이제 성교육의 시작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굉장히 시기 면에서도 빨리 하면 좋죠. 근데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아이들이 제일 먼저 보고 배우는 대상이 부모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어떤 환경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성교육,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 그리고 서로 내 몸에 대해서 존중받는 그런 경험이 성교육의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